8번 문제 볼까? 8번. 나 저번 시간에 그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방법 두 가지 배워주겠지. 직선의 기울기. 자, 첫 번째 방법은 그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이용해서 x 변화량에 대한 y 변화량의 비율로 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이 뭐였지?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도, 그걸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었지. 만약에 어떤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도가 세타이면 그때 직선의 기울기는 뭐랑 같았다? 탄젠트 세타랑 같았지. 봐봐.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직선이 있어. 자, 이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은 어느 방향의 각을 의미하지? 기억나나? 반시계 방향의 각을 의미하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의 각도. 여기가 세타인 거지. x축의 양의 방향의 각을 세타라고 하면. 자,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 자,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요 점을 활용해볼게. 자, 이렇게 보조선 내려주면, 자, 요 길이가 이 두 점에 대한 x 변화량이고, 자, 요 길이가 이 두 점에 대한 y 변화량이지.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자,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요 길이분의 요 길이지. 자, 근데 그 값은 요 직각삼각형에서 뭐랑 같아? 탄젠트 세타랑 같지. 그렇지? 그래서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도가 세타이면 그때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다.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를 활용해서도 그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 오케이? 이 두 가지 방법 명심해야 된다. 지금 문제에서, 자, 어떤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60도라고 했지. 그럼 저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인 거야? 탄젠트 60도인 거지. 어떤 상황이야? 자,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도가 60도. 이런 상황이다. 자, 기울기가 탄젠트 60도 얼마? 루트 3. 자, 그럼 결국 이 직선은 기울기가 루트 3이고 4, 마이너스 2 루트 3을 지나는 직선이지. 직선의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 주어졌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지. 이렇게. y는 루트 3에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트 3. 그러면, 자, y는 루트 3x 빼기 6 루트 3. 자, 전부 다 우변으로 넘겨주면 이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정리된다. 루트 3x 빼기 y 빼기 6 루트 3이 0.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6 루트 3. 알겠지? 기울기 구하는 방법 두 가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그리고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그때 기울기 탄젠트 세타.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 각도를 이용해서도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 알겠지? 8번 많이 중요하다. 거꾸로도 갈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이래. 그럼 이런 거지. 그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도를 세타로 하면 탄젠트 세타가 얼마인 거야? 루트 3. 아, 그러면 세타가 몇 도다? 60도다. 이 직선의 x축과 몇 도를 이룬다? 60도를 이룬다.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 자, 18번 문제 보자.
18번 문제 보면 자, 두 개의 직사각형이 있는데 자, 이 직선이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할 때 상수 AB 값 구하라고 했지. 자, 직사각형의 어떤 점을 지나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2등분 된다고 했어? 그렇지. 대각선의 교점. 그러면 자,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게 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2등분 될 거고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2등분 되겠지. 자, 요 점의 좌표 먼저 구해볼까? 요 점이 얼마니? 요 점? 2, 2,2. 자, 요 점 얼마? 0,4. 중점 구해주면 되지. 그러면 1,3 나온다. 자, 그리고 자, 요 점은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이 점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자, 이 둘의 중점 구해주면 되지. 그럼 얼마 나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따라서 이 두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하는 직선은 이 각각의 대각선의 교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랑 1,3을 지나는 직선이지. 자, 그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면 되겠네. 직선이 지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지. 일단 이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한다. 자, x변화랑 5, y변화랑 7. 그래서 기울기가 5분의 7. 자, 그리고 1,3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자, y는 5분의 7x 마이너스 5분의 7 더하기 3. 자, 얘가 5분의 15니까 더해주면 5분의 8. 자, 그러면 5분의 7x 빼기 y 더하기 5분의 8이 0이지. 양변에 5 곱해주면 7x 마이너스 5y 더하기 8이 0이다. 자, 그러면 a가 7, b가 마이너스 5겠지. 자, a 플러스 b는 2 나온다. 알겠지? 쭉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자, 20번 문제 볼까? 20번. 자,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구하래. 자, 어떻게 세 점이 배치되어 있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까? 그렇지. 우리 한번 했었는데 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놓이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 ABC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ABC는 이렇게 동일직선 위에 놓인 세 점이라는 거거든요. 맞지? 여기가 0, 2k 더하기 1 여기가 k 플러스 2,6 그리고 이 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직선 AB의 기울기랑 직선 BC의 기울기가 서로 같겠지. AB의 기울기 얼마? 자, X변화랑 분의 Y변화랑 K 플러스 2분의 자, 6에서 2K 더하기 1 빼주면 5 마이너스 2K. 이게 직선 AB의 기울기. 자, 직선 BC의 기울기는 자, X변화랑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그리고 Y변화랑 마이너스 8. 분모 문제에 그냥 마이너스를 곱해서 K 더하기 5분의 8로 써주면 되겠네. 이 둘이 같은 거지. 이거 방정식 그러면 되겠지?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는 뭐지? 세 점이 모두 동일 직선 위에 놓여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24번 볼까? 24번.
두 직선이 지금 주어져 있는데, 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의 k 값을 구하고 일치할 때의 k 값을 구하래. 자, 일단 두 직선을 각각 표준형으로 바꿔볼게. 자, 먼저 이 직선 ky가 마이너스 x 빼기 6과 같이. 자, k로 나눠주면 자, y가 마이너스 k분의 1의 x 마이너스 k분의 6이지.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k분의 1이고 그 직선의 y절편은 마이너스 k분의 6인 직선. 자, 요 직선도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자, 6 곱하기 y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4k랑 같지. 자, 그럼 양변 6으로 나눠주면 y는 6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6분의 4k지. 자, 평행할 때랑 일치할 때의 k 값 구해야 되는데 일단 두 경우 모두 기울기가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기울기가 같게 되는 k 값을 구해볼게. 마이너스 k분의 1과 6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같다.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모두 일단 두 직선의 기울기는 서로 같아야 되지.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를 이용해서 k 값을 먼저 구해보겠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자, 그러면 k 곱하기 k 마이너스 1이 6이지. 자,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0이고 요거 인수분해해주면 k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3 나와. 자, 근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얘 y절편 얼마야? 3 나오지. k 자리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얘 y절편 얼마 넣어? 마이너스 2 넣어주면 6분의 8 나오지. y절편이 서로 다르지. 그럼 일치하지 않겠네. 이때가 뭐다? 그냥 평행한 경우다. k 자리에 한번 3 넣어볼래? 자, k 자리에 3 넣어주면 얘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k 자리에 3 넣어주면 얘도 마이너스 2. k가 3이면 기울기도 같고 절편도 같아서 일치하겠네. 그러니까 이때가 일치, 이때는 안 일치. 이때 그냥 평행. 알겠니? 이렇게 정리하자. 원래 좀 더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2회도 빼야겠다. 뭐 됐네? 2개밖에 안 남았네? 아, 26번. 자,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래. 자, 여기서 끊어볼게. 선분 AB랑 수직이라는 거지. 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그럼 직선 AB의 기울기와의 곱이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자, AB의 기울기 구해볼까?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자, 기울기 얼마? 자,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려면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1. 아, 그러면 직선 AB랑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1이다. 수직 조건을 통해서 기울기 구해주겠지. 또 지금 선분 AB의 1대2 내분점을 지난다. 1대2 내분점 구해볼게. 또 내분하는 비율 더해서 분모에 써주고 분자에 있는 크로스합 1 곱하기 b 더하기 2 곱하기 a 1 곱하기 b의 x좌표 더하기 2 곱하기 a의 x좌표 1 곱하기 b의 y좌표 더하기 2 곱하기 a의 y좌표. 그러면 4,2 이게 바로 1대2 내분점이지. 자, 그러면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랑 기울기 주어졌지. 방정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있다. y는 1 곱하기 x 마이너스 4 더하기 y는 x 마이너스 2. 알지? 복습한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29번.
자, 지금 성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이 자 이렇게 생겼네. 자, 일단 이 직선은 내가 표준형으로 고쳐볼게. 자, 그럼 2 곱하기 y가 x 마이너스 3이니까 y가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지. 오케이? 자, 성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 정체가 뭐라고? 성분 AB랑 수직으로 만나면서 성분 AB를 2등분하는 직선. 자, 일단 2등분하려면 성분 AB에 어떤 점을 지나야 돼? 중점. 그리고 수직으로 만나려면 이렇게 직교해야 되지.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분의 1 x 빼기 2분의 3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 문제에서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a라고 했고 b의 좌표가 3,b라고 했지. 자, 그러면 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어야 되니까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아, 그러면 그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직선 A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자, 기울기 한번 구해보자. 또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자, 이게 마이너스 2고 그럼 b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8. 자, 그럼 a랑 b에 관한 방정식 한 개만 더 구해주면 a, b 값 나오겠지. 자, 이 이등분선은 a, b의 중점을 지나야 된다고 했지. 중점 구해볼까? 중점 평균 내주면 되지. 더해서 나누기 2 더해서 나누기 2 되지. 얘를 뭐 해주면 돼? 대입해주면 되겠다. 얘가 지나고 있으면 y자리에 1 대입하고 x자리에 2분의 a 플러스 b를 대입해주면 자, 1이 4분의 a 플러스 b 빼기 2분의 3이지. 다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4를 곱해준다. 4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6. a 더하기 b가 얼마? 10. 연립하면 a, b 나오지. 알겠나? 수직 이등분선. 정되니? 계속 써서? 아니? y 값을 x로 줘. 오! 미쳤다. 미쳤다. 미안하기. x자리에 1 넣고 y자리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b가 2분의 1 빼기 2분의 3 이게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 나온다. 네?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네? 알겠지? 자, 수직 이등분선 기억해야 돼. 수직으로 만나고 이등분하기 위해서는 중점을 지나야 된다. 수직 조건을 통해서 기울기가 주어지고 그 중점을 지나니까 지나는 점까지 주어지지. 그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 해설은 다 했거든. 오늘 내가 나중에 프린트 써볼래? 직선의 방정식 1회차 복습. 넘어간다. 또 못 받은 사람 있나? 시원이 안 받았지? 안 받았다. 자, 여기서 우리 몇 번을 새로 풀 거냐면 12번 풀 거거든. 여기다가 벨트 5개만 칠래? 12번. 12번에 그 직선의 방정식 1회차 복습 15번 몰라? 헐, 여기 안 넣었나? 안 넣었다. 그냥 해야지. 자, 직선 kx 마이너스 y 더하기 3k 1도 이항시켜줄게. 빼기 1이 0이 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A를 지나는데 그때 A의 좌표를 구해. 다시 자, 이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이게 무슨 말이야? K 값에 관계없이 모든 K에 대해서 이런 말이지. 모든 K에 대해서 K의 어떤 값을 대입하든지 간에 오케이? 모든 K에 대해서 항상 A를 지난다. 이런 상황이지. 자, 내가 이 A의 좌표를 A, B라고 가정해볼게. 오케이? 자, 일단 이 직선이 그러면 A를 지나는 상황이니까 A, B를 대입할 수 있지. 대입해주면 자, KA 마이너스 B 더하기 3K 마이너스 1이 0이지. 자, 근데 문제에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A를 지난다고 했지. 모든 K에 대해서 항상 A를 지난다고 했지. 그 말은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말이야. 그치? 이 상황 이해되니? 그러면 이 등식의 정체는 뭐야? 변수 K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이거 이해되니? 자, 그럼 이 K에 관한 항등식 어떻게 풀어? K로 묶어야지, 그치? 내가 좀 부연 설명 해줄 거야. 일단은 보자. 이렇게 묶어야지. 자, 항등식에 포함되어 있는 이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 미정계수 결정법. 이렇게 배웠지, 그치?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에 몇 가지가 있었어? 두 가지. 수치 대입 그리고 개수 비교. 네, 틈틈이 계속 복습해줄게. 왜냐면 모의고사에서 나오니까. 물론 중요하기도 하고. 자, 내가 개수 비교를 한번 풀어볼게. 자, 이 우변 있지, 0. 이거 사실 이렇게 쓰여야 되는 거지. 0K 더하기 0. 그치? 아, 그러면 A 플러스 3도 얼마가 돼야 돼? 개수 비교? 0. 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도 얼마가 돼야 돼? 0.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3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의 좌표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물론 적당한 K 값 한 2개 정도 대입해가지고 A, B 값 찾을 수도 있지. 그래, 여기까지 이해되나? 다시. 자, 어떤 직선이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항상 A를 지나는데 내가 A의 좌표를 A, B라고 가정하면 이 A, B를 대입했을 때 그 발생되는 등식이 모든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거지. 그럼 이 등식이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K로 묶어서 그 미정계수 결정법, 수치 대입이나 개수 비교로 풀면 됩니다. 개수 비교를 해주면 자, 우변의 K의 개수가 0이고 우변의 상수함도 0이지. 그래서 얘도 0, 얘도 0. 그래서 A가 빼기 3, B가 빼기 1. 그래서 지나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 빼기 1이 된다. K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이 직선을 몇 콤마 몇을 지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점의 좌표 구할 때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래. 그럼 K로 묶어서 K에 대한 항등식을 풀어버리면 된다. 이 상태에서 바로 여기서 K에 관한 항등식을 풀어버려. 우변의 K 계수 얼마? 0. 우변의 상수함 얼마? 0. 그럼 X가 얼마? 빼기 4. Y는 빼기 1. 항상 몇 콤마 몇 지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지난다. 이렇게. A. 이거 연습 좀 해볼까? 이거 적으시게. 등식이 뭐지? 등식? 등식이 무엇인가? 등식. 좋다. 좋다. 등호를 포함한 식을 전부 다 등식이라고 한다. 등호를 포함한 식을 전부 다 등식이라고 불러. 자, 수학에서 이 등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 첫 번째가 방정식, 두 번째가 항등식. 무조건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모든 등식은 방정식이거나 항등식이야. 자, 방정식은 뭐야? 방정식. 이거 설명할 수 있나?
미지수 뭐라고? 미지수 미지수가 있는지. 있는지? 항등식도 미지수가 있는 걸 방정식이 없지? 원산이 미지수의 값이 좋다. 자, 방정식이 뭐냐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등식이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하는 것, 이런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미지수 값에 따라서 어떤 미지수에 대해서는 등식이 성립하고 어떤 미지수에 대해서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이런 걸 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예를 들면 x 빼기 1은 0, 이거 볼까? x가 1이면 등식이 성립하지, 1이 아니면 2면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이런 게 방정식. 자, 이 등식을 성립시켜주는 미지수의 값을 뭐라 불러? 근도는? 그치, 근이나 해라고 불러. 미지수를 성립시켜주는 미지수래. 거꾸로 말했네. 방정식을 성립시켜주는 미지수의 값을 근 혹은 해라고 부른다. 또 그 근이 실수면 무슨 근이라고 불러? 실근. 허수면 허근이라고 불러. 그럼 방정식의 핵심은 어디에 있겠지? 그치, 근을 구하는 데 있겠지. 얘가 방정식의 주인공이야. 오케이? 이거 집합 명제 때 나온다. 방정식. 얘를 이제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를 거야. 곧 까먹어야 된다. 곧 한다. 이것도 집합 명제에서 나온다. 방정식. 알겠지? x는 3. 이거 방정식일까? 방정식이지. x가 3이면 성립하지만 3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잖아. 그냥 방정식이다. 알겠지? a 곱하기 b는 0이다. 이거 방정식이야? 방정식이지.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성립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지. 방정식.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항등식은 뭐냐면 이름 그대로 등식은 등식인데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게 항등식. 그러니까 얘는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걸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걸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이 항등식은 특별히, 사실 방정식도 마찬가지긴 한데 항등식은 특별히 앞에 그 주인공을 써준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요 항등식 같은 경우에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불러. 만약에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항등식이면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하고,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면 y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하고, 앞에 주인공을 써준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있는 거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니까. 알겠지? 자, 그럼 항등식의 핵심은 뭘까? 이 방정식의 핵심은 그 방정식을 성립시켜주는 미지수의 값, 근을 구하는 데 있었지. 항등식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 항등식에 포함되어 있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데 있다. 오케이? 미정계수 결정법을 이용해서 그 미정계수를 구한다. 알겠지? 다 했나? 뭐 허전한 느낌? 뭐 안 했지? 예시가 들어가. 자, 항등식 예시 들어볼게. x는 x.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등식이 항상 성립하지. x에 관한 항등식. 알겠나? 자, a 곱하기 x 더하기 b는 0이 x에 관한 항등식이래. 그럼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해야지. 개수 비교해볼까? 자, 우변은 0x 더하기 0이지. x 개수 얼마?
0, A가 0, 삼수항 0이니까 B도 0 이렇게. 알겠지? 네. 자, 여기까지 다 적으시게. 복습, 공통수학 원복습, 복습. 알아도 적으시. 혼자 이거 자료구나. 있지? 여기 있네. 여기 12번. 여기 14번 밑에다 적으면 되겠다. 계속 복습 시켜줄게. 공통수학원. 글씨가 혹시 잘 못 알아보겠으면 말해. 사실 원래 글씨에 좀 자부심이 있는데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더라고. 약간 꼬불한 글씨체여가지고. 그다음 할매 글씨체. 야, 내 말해. 다 적은 사람은 13번에 한번 다시 해보실게. 13번. 같은 문제야. 다 적은 사람은 13번. 선생님, 저 그거 안 받은 거 같아요. 안 받았어? 근데 여기서 여기다 쓰면 돼. 여기다. 되겠지? 이거? 좋다. 한번 풀고 두 개만 더 풀고 줄게. 두 개만 더 풀고 십삼 번도 푼 사람은 15번도 도전. 자, 한번 13번 풀어볼게. 13번 다시. 자, 일단 전부 다 우변으로 몰아주면 k 플러스 1x
마이너스 y 더하기 2k 더하기 3은 0이지. 자, 이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 구하라고 했지. 어떻게 하라고? k로 묶어서 k에 관한 한 근씩 풀어라. 자, k로 묶어주면 여기 kx 더하기 2k x 플러스 2 나머지는 x 마이너스 y 더하기 3 k에 대해서 대수 비교 0k 더하기 0이지. k 계수 0 상수함도 0 이렇게. 그럼 x가 얼마 나오냐면 x가 마이너스 2 나오지. 자, x가 마이너스 2면 1 마이너스 y가 0이니까 y가 1 나오지.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1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a, b가 마이너스 2,1.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15번. 자, 직선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5가 있는데, 자, 요 직선이 두 점 A, B 사이를 지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하래. A, B 사이를 지나도록 하는 m의 범위. 그러니까 선분 A, B를 지나도록 하는 m의 범위 구하라는 거지. 자, 일단 m은 어떤 직선이야? 기울기가 그래서 m이고 2,5를 지나는 직선이지.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어떤 값을 취하든지 간에 항상 2,5를 지나는 직선이지. 그래서 이거 그려볼게. 자, 2,5. 자, 그리고 A는 3,7. 자, B는 4,0. 자, 이렇게 2,5를 지나는 직선이 선분 AD랑 만났으면 좋겠네. 이 만나기 위한 m의 범위를 구하래. 기울기의 범위. 자, 만나려면 이래야 되지. 자, B를 지날 때보다는 그 기울기가 커야 되지. 그렇지? 4,0을 지날 때보다는 기울기가 커야 돼. 또, 자, A를 지날 때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B를 지날 때보다는 기울기가 크고 A를 지날 때보다는 기울기가 작으면 된다. 자, B를 지날 때 기울기 구해볼게. 자, X가 2 증가했을 때 Y는 5 감소했지. X가 2 증가할 때 Y는 5 감소했지.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5. 자, 그리고 A를 지날 때의 기울기는 자, X가 1 증가했을 때 Y는 2 증가했지. 그래서 1분의 2 기울기가 있다. 따라서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고 2보다 작으면 된다. 알겠나? 지금 이 직선은 기울기가 m이고 2,5를 지나는 직선이지. 항상 2,5를 지나는 직선인 거지. 자, 이 직선이 두 점 A, B 사이를 지났으면 좋겠대. 두 점 A, B 사이를 지났으면 좋겠대. 그러면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거지. 자, 이러려면 B를 지날 때의 기울기보다는 그 기울기가 커야 되지. 이렇게. 또 A를 지날 때보다는 그 기울기가 작아야겠지. 그치? 자, B를 지날 때의 기울기 구해보면 자, X가 2 증가했을 때 Y는 5 감소했지. 2 증가할 때 5 감소했지.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5. 자, A를 지날 때의 기울기는 자, X가 1 증가할 때 Y는 2 증가했지. 그래서 기울기가 1분의 2.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된다. 알겠는가? 쉬었다 할게.